안녕하십니까. 제로원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18일이고요. C++ Electricity and Magnetism Vector Calculus의 106번째 동영상이고요. C++ 코르틴 심화 학습 5번째 동영상이고, 이번 동영상에서 리즈무able 코르틴을 완성합니다. 거의 대부분 기능이 구현됐고요. 몇 가지만 더 추가하면 되는데, 이번 동영상에서 옵셔널 C를 만들고 이 옵셔널 C를 이용해서 리즈무able 코르틴을 완성합니다. 이 리즈무able 코르틴은 제가 만든 건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만든 건데, C++ 표준에 도입될 제너레이터 못지않게 강력합니다. 그거보다 더 강력할 수도 있고요. 거기까지만 하고 104번 동영상에서 이 링크를 눌러보면 이 동영상 아래에 김현필님이 이런 메시지를 남겨놨어요. 리즈무able 람다 등 정말 종합 세트 같은 예제였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Create Pair Dice Static Best에서 V-Array는 코르틴 프레임이 힙에 있기 때문에 V가 스태틱하게 코르틴 프레임 안에 존재하긴 하지만 여전히 힙 메모리에서 말씀하신 GPU 프로그래밍에서 힙을 못 쓰는 상황에서 저 람다를 사용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GPU 프로그램을 전혀 안 해봐서 궁금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이게 코르틴이 GPU 프로그램에서 지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코르틴 내에서 우리가 스태틱 어레이를 만들 때 컴파일 할 때 메모리 크기를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컴파일 할 때 얼마의 메모리를 할당해야 될지 이미 안단 말입니다. GPU 프로그래밍에서 동적으로 런타임에 메모리를 할당할 수 없지만 컴파일 할 때 이미 메모리 크기를 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곧 GPU 프로그래밍에서도 지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GPU 프로그래밍에서는 그 코르틴을 동적으로 할당하는 게 아니라 컴파일 할 때 이미 메모리 크기를 알기 때문에 할당할 메모리 크기를 예약해 둘 수 있습니다. 리저브 해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지원이 안 되더라도 곧 지원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경험으로 말하면 CPU 프로그래밍은 GPU 프로그래밍을 따라가고 있고요. 반대로 GPU 프로그래밍은 CPU 프로그래밍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면 제 생각에는 CPU, GPU 이런 경계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었어요. C++ for OpenCL 21을 검색해 보면요. 이 크로노스 그룹에서 C++ for OpenCL 1.0 and 2021 그래갖고 처음에 이 OpenCL이 만들어질 때는 C 언어를 기반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다가 C++ 기능을 추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OpenCL C 3.0을 기반으로 C++ 17 기능을 통합해서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었는데 그게 C++ for OpenCL이라는 새로운 컴파일러입니다. 이 새로운 컴파일러는 OpenCL 커널을 그러니까 GPU 커널을 C++로 코딩하도록 만들어 놓은 첫 번째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OpenCL C 랭귀지를 C++ 기능을 통합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GLSL 쉐이딩 랭귀지 스페시피케이션을 보면 여기에 키워드 목록이 있고 이 키워드 목록을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에 예약된 키워드 목록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사용할 예약된 키워드 목록이 있는데 여기에 살펴보면 클래스, 유니온, 이뉴머레이션, 타입, df, 템플레이트, this 이런 새로운 키워드가 OpenGL 쉐이딩 랭귀지에 들어올 거라는 뜻이고요. 여기 보면 네임스페이스 유징도 있습니다. 이 예약된 키워드 목록을 보면 GLSL 쉐이딩 랭귀지가 결국 C++ 언어로 발전할 거라는 뜻이죠. 제가 지금 예로 든 거는 소프트웨어 부분인데요. 어차피 컴파일러도 하나의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리고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처음 C 언어를 배울 때는 80286, 80386 컴퓨터가 나올 때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부동 소스 연산은 에뮬레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 연산을 가지고 부동소수 연산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연산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부동소수 연산을 빨리 하려면 8087이라는 코프로세서를 별도로 구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80486이 나오면서 그 부동소수 연산에 해당하는 8087이 CPU랑 통합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수 연산, 부동소수 연산 이런 거 구분 없이 그냥 프로그래밍 하잖아요. 그리고 부동소수 연산이 정수 연산만큼, 예를 들어서 플로트 같은 경우는 인티저 연산만큼 빠르거든요.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정수 연산하면 부동소수 연산보다 100배에서 150배 더 빨랐거든요. 그러니까 플로트 연산이 옛날에는 정수 연산보다 100배에서 150배 더 느렸단 말입니다. 요즘은 하드웨어적으로 연산하기 때문에요. 거의 속도가 비슷하게 나와요. 플로트 연산이나 인티저 32 연산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벡터 캘큘러스 앤드 일렉트로매그네티즘 with OpenGL 이 플레이리스트를 클릭하면요, 벡터 캘큘러스 앤드 일렉트로매그네티즘 이 플레이리스트가 표시되고 맨 아래 105번 동영상을 시청하셔야 이해할 수 있고 따라올 수 있습니다. 더보기를 누르고요, 다운로드 current video source code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합니다.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풀고요, 폴더 이름을 106 이렇게 변경하고요,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넣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합니다. Electricity and Magnetism에서 106번 폴더에서요, 헤더 파일과 CPP 파일을 열고요, Ctrl B, Ctrl Home 헤더 파일을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헤더 파일에서 맨 위로 올라가면요, CPP Types HPP가 있고요, 이거를 Go to Definition에서 cpg types.hpp 이 파일을 열고요, 여기에 코루틴이 들어있어야 하고요, 옵셔널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좀 더 내려가 보면요, 네임스페이스 타입스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네임스페이스 히든이고요, end of 네임스페이스 히든이고, 여기에 템플레이트 타입 네임 t이고요, struct이고 st 옵셔널 세미콜론 하고요, context for static bool value 펄스 하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여기다가 std 옵셔널에서 t를 제공하고요, 세미콜론 하고 context for static bool value 이거는 true로 놓습니다. 제가 보통 코딩 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C++ 스탠다드에 false type, true type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콜론 하고요, 이 퍼블릭은 없어도 됩니다. std false type 있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여기 콜론 하고요, 붙여놓고 이거는 true type, 여기 콜론을 하나 빼야 되네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hidden space name 뒤에서요, 여기서 템플레이트고요, type name t고요, 컨셉트를 만드는데요, 옵셔널 c고요, 이 hidden namespace 속에 여기에 sd 옵셔널이 있고요, 여기에 t를 보내고요, 이 속에 value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족하고요. SED remove cbreft 이렇게 constant volatile reference를 t에서 아예 제거해 버립니다. 이렇게 하고요. 일로 옵니다. 일로 와서 이 코로틴 네임스페이스 속에요. 네임스페이스 cpt cpg types 이렇게 선언하고요. 여기서 더 내려오면 resumable이 있습니다. 이 클래스 속에서요. private 하고요. using return t 이렇게 하고요. std conditional t를 만드는데요. 잘 보세요. cpt optional c 하고요. 여기서 semantic type을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semantic return type이 옵션이면 이런 뜻입니다. 옵션이면 그냥 semantic return type을 사용할 거고요. semantic return type이 옵셔널이 아니면 이때는 std optional semantic type 이렇게 하고 세미콜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semantic return type이 옵셔널이면 그냥 옵셔널 그대로 쓰고요. 이게 옵셔널이 아니면 optional semantic type을 사용하겠다 이 뜻입니다. 이 return type이요. 이렇게 해놓고요. Ctrl N 눌러서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는데 여기에서요. 이거를 오토로 바꿉니다. 오토로 바꿨고요. 이거는 리턴이 성공한 경우입니다. 핸들이 유효할 때, 다른 말로 코루틴이 유효할 때는 이렇게 보냅니다. return t 이렇게요. 제가 여기다 설명할게요. 만약에 이 semantic type이요. std optional int이면요. 이게 성립하면 이 명령은요. 이것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 안에 들어가고요. 이게 다시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 타입이 이 옵셔널 int의 한 인스턴스가 되기 때문에요. 어떤 값이 되기 때문에 이게 복사가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copy construct에 의해서 이 옵셔널이 반환됩니다. 그런데 이 semantic type이요. 예를 들어서 int라 그러면 이 명령은 이게 std optional int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되고요. 이거의 타입은 int이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이 경우와 이 경우 1번, 2번 두 경우 모두 optional int가 반환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우리가 코루틴을 만들 때 여기서 코루틴을 만들 때요. 이 코루틴의 리턴 타입이 t인데요. 이 t 자체가 옵셔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고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루틴의 semantic type가 옵셔널이 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exception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하고요. 이 경우에는 제가 이걸 잘못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핸들이 이거는 유효할 때고요. 프로그램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하면
오류가 발생해도 오류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throw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 함수 이름을 어디서 발생했는지 알려줍니다. 그냥 이렇게 수정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리턴 할 때요. 여기다가 이거를 오토로 변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return t 이렇게 해야 되고요. 역시 이거를 복사했어요. 여기서도 실패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복사해 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이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여기 get and resume에서요. 이 오토는요. 카피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new instance,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카피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get and resume에서 get and resume의 return 타입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요. get and resume에서 next로 나갈 때는 카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한 번의 카피가 발생되는데요. 위로 올라가 보면 이 경우나 한 번의 카피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한 번 카피가 되는데요. 여기서 리턴이 되면 resume and get에서 리턴 값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요. 이 함수의 리턴 값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복사가 안 되는데요. 여기에서 또는 여기에서 한 번의 카피가 발생합니다. 64비트 이하일 때는요, 문제가 안 돼요. 64비트 컴퓨터에서 64비트 이하일 때는 레퍼런스를 리턴하나 값을 리턴하나 그 값의 크기가 64비트 이하일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시멘틱 리턴 타입이 예를 들어서 벡터라든가 뭐 링크드 리스트라든가 이런 컨테이너 클래스일 때는 엘리먼트를 다 복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게 느려지는 거죠. 한 번의 불필요한 복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반복적으로 호출하게 되면 느려진단 말입니다. 그런 불필요한 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여기까지 복사하고요. 디마케이션 하고 붙여놓고요. 여기에 L-value reference로 바꾸고 여기에 native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 경우에는 이 return 타입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return합니다. L-value reference로 바로 return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auto 대신에 그냥 semantic return 타입의 L-value reference를 그대로 써도 됩니다. 이걸 한 번 더 복사하고요. 여기에 붙여놓고 이거 이름도 native로 바꾸고요. 여기에서 이거 변경하고요. 이러면 L-value reference로 return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next 이름을 바꾸는데 native 이렇게 하고요. 이것도 native 이것도 native 이렇게 두 개의 버전을 제공합니다. next native는 L-value reference로 반환하는 거고요. 위에서 next는 option std optional로 반환합니다. 그래서 returns std optional semantic return type 이렇게 메시지를 넣어 놓고요. 여기에서는 semantic return type 이렇게 한다. 이 함수는 semantic return type이 컨테이너일 때요. 옵셔널로 리턴하게 되면 불필요한 복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능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const가 되어야 합니다.
변경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칸산트로 다 바꾸고요. 이것도 칸산트로 바꾸고요. 제가 이 앞에서 다 칸산트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 칸산트 경우는, 여기에 있는 칸산트 경우는 코르틴은 복사가 안 되거든요. 복사 안 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칸산트의 경우가 없습니다. 삭제했고요. 코르틴은 칸산트의 경우가 없기 때문에요. 칸산트 함수는 필요가 없고요. 리턴 값은 다 칸산트 L밸류 레퍼런스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칸산트가 들어가야 하고요.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포즈 시켜 놓고 잘 생각을 해 봤는데요. 코르틴은 복사가 안 되고요. 두 번째 값을 리트리브 꺼낸 다음에 그 값은 못 써요. 왜냐하면 다음으로 리줌 할 거거든요. 리줌 하면 다음 연산까지 계속 직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get 하고 나면 그 값은 다시 못 써요. 칸산트를 제거해 버리고요. 여기서도 칸산트를 제거해 버리고 다 L밸류로 통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값을 꺼낸 후에는 그 값을 다시 사용하지 못해요. 이렇게요. 위로 올라가서 칸산트는 다 제거해 버립니다. 리턴할 때 칸산트는 다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쓰고 나면 끝이거든요. 자, 이제 다시 내려오고요. resume and guess은 이대로 그냥 쓰면 되는데요. 이 값은요, 한번 쓰고 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std move를 넣습니다. 한번 쓰고 더 이상 쓰지 않을 거거든요. 내려오고요. get and resume에서요. 여기서 L밸류 레퍼런스를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L밸류 레퍼런스 쓴 다음에 이게 resume 하게 되면 다음 값을 읽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return 값은, 이 return value는 엉뚱한 값이 돼버려요. 그래서 복사하는 건 맞는데요. 그냥 복사하는 게 아니고 이 값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std move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std move가 발생해야 돼요. 그래야 컨테이너일 경우에 최대한 복사를 방지할 수 있어요. 이게 맞고요. 여기는 건드릴 필요 없고요. 여기에서 이거는 그냥 두고요. 여기에서도 이 부분요, 이거는 한번 끄잡아내고 나면 더 쓸 필요가 없는데요. 이거는 L밸류 레퍼런스가 되면 안 되네요. 이거는 여기에서 std move 하고요. 이거는 그대로 가면 되고요. 내려와서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get and resume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요. get and resume에서요. 이 경우는 오토가 맞습니다. 이거는 카피 되는 게 맞아요. 오토로 리턴하는 거 맞아요. 여기서 한번 move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토가 맞고요. 여기서 get and resume은 여기서 한번 move가 발생했고요. 이거를 반환하기 때문에 여기는 reference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댓글 타입 오로가 맞습니다. 여기는 L밸류 레퍼런스를 빼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거 레퍼런스가 아니에요. 올라가 보면 이거 레퍼런스 아니고요. 여기는 레퍼런스이고 여기는 레퍼런스가 아니기 때문에요. 둘 다 맞춰주려 그러면 댓글 타입으로 하고요. 여기에 static cast예요. semantic return 타입의 reference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요. 왜냐하면 resume and get native는 이게 L밸류 레퍼런스를 반환하기 때문에
이게 L-value reference로 만들기 위해서요. 여기서 typecast를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커맨드 프롬프트를 열고요. 몇 번 더 테스트 해보면 잘못된 거를 확실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icx cl at 하고요. resp.txt 이 워닝은요 무시해도 됩니다. 우리가 디스카드를 썼기 때문에 이런 워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전 코드가 올바르게 작동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이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쓰는지 설명드립니다. 이번 동영상 너무 길어졌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이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많이 테스트해 볼 것입니다.